고창군 심원면 만도갯벌 일대에서 고창군의 현장 점검이 이뤄졌습니다. 현장에서 주민들은 사유 면허 어장 이전 지역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면접관이 여성 면접자에게 외모 평가를 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인권위는 문제가 된 신협 중앙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낸 완주군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해당 의원은 면허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접촉 사고를 낸 혐의를 받습니다. 권익현 부안군수가 올 한 해 세계로 도약하는 부안을 만들겠다고 밝혔습니다. 권 군수는 새로운 혁신과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TV 전북뉴스입니다. 고창 부안 해상경계 재조정 이후 고창 만돌갯벌의 사유면허 어장 허가적을 옮기는 과정에서 선정적이 부적절하다는 내용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습니다. 고창군 심원면 만돌갯벌 일대에서 고창군의 현장 점검이 이뤄졌는데요. 현장에서 주민들은 이전 지역 재검토를 촉구했습니다. 김남모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창군 심원면 일대 만돌갯벌입니다. 심덕석 고창 군수를 비롯한 공직자들이 새로운 해상 경계선이 획정된 이후 이전이 결정된 사유면허 어장 지역을 현장 점검했습니다. 현장 점검에 동행한 만돌갯벌 일대 주민들은 생존권 위협을 주장하며 사유면허 허가 지역 재이전을 호소했습니다. 어민 공장이나 마찬가지인 바다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막아갖고 만들 어민 농촌 사는 사람들은 해먹도 못하게 해서 여러분들이 협조를 많이 해주셔서 군수님이랑 해주셔서 우리 만들에게 부탁 좀 드립니다. 현장 점검이 이루어진 곳은 새로운 경계선에 따라 부안군에 위치한 어장 26곳 가운데 한 곳입니다. 인근 주민들은 이전 지역이 공동어장 지역이라면서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현장 점검에 나선 고창군은 만돌갯벌 일대 주민들의 전체적인 의견에 따라 재이전 여부 등을 포함한 행정 절차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맨손업자들의 좀 이쪽에 좀 생계권을 박탈해가면서 거기에 이전을 시킨 것이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좀 이걸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아직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고 지금 현재 실무적으로 좀 검토만 하고 있습니다. 만돌갯벌 일대 주민들은 사유어장 이전 동의서 제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동의서 제출의 정당성 여부는 오는 17일 열리는 주민총회에서 결정될 전망입니다. 헬로TV 뉴스 김나옵니다. 전북 지역의 신용협동조합 최종 면접장에서 면접관이 여성 면접자에게 외모 평가를 하고 노래와 춤을 강요한 것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성차별이라고 결정했습니다. 인권위는 11일 면접자에게 예쁘다는 외모 평가를 하고 끼 좀 있겠네, 춤 좀 춰봐라고 하면서 노래와 춤을 요구한 행위는 면접관의 의도와 무관하게 차별 행위라고 밝혔습니다. 인권위는 업무상 조합원들과 친화력이 중요하다는 이유로 춤과 노래를 주문했다는 면접관들의 주장을 성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됐다고 보고 신협 중앙회장에게 재발 방지 대책을 수립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완주군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은 1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이주갑 의원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7일 밤 11시 반쯤 전주시 평화동의 한 도로에서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상태로 접촉사고를 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사건 다음 날 기자회견을 열어 대리운전 기사를 불렀는데 오지 않아 잘못된 판단을 했다며 잘못을 인정한 바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도내 시장 군수들이 잇따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있죠. 오늘은 부안군으로 가보겠습니다. 재선에 성공한 권익현 군수, 올 한 해 군민과 함께 세계로 도약하는 부안을 만들겠다며 군정 운영 방향을 제시했는데요. 정명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선 7기에 이어 민선 8기도 이끌게 된 권익현 부안군수. 지난 4년 동안 다져온 성장 토대를 발판으로 삼아 올 한해 새로운 혁신과 지속 가능한 동력을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민선 8기에는 5대 비전과 20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30대 핵심 과제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5대 비전으로는 세계적 휴양관광 도시, 더 나은 농촌 건강한 자족 도시, 친환경 미래 산업을 선도하고 사람 중심의 살고 싶은 도시, 새만금 배우 도시를 제시했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핵심 과제로 서해안권을 해양 레저 관광의 거점으로 만들고 디지털 체험관광단지 조성과 부안 청자와 같은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세계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먹거리는 선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수소산업 기반 확장과 풍력 소재 기업 협력 지구도 조성하겠다는 각오입니다. 또 오는 8월 열리는 새만금 세계 스카우트 잼버리의 성공적 개최와 부안과 새만금을 잇는 실핏줄 도로 건설 등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지역 경제 활성화를 이끌 유니콘 기업을 육성하고 주민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이익 공유형 사업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부안 군정 철학을 담은 새해 사자성어는 혁신을 통해 날아오른다는 뜻의 창신 비상. 재선에 성공하면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 2기 권익현호가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정명기입니다. 11일 낮 12시 반쯤 김제시 교동의 한 주택에서 불이 나 1시간 2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택 50제곱미터와 냉장고 등 가재 도구가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70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안방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 오전 10시 50분쯤 임실군 관촌면의 한 창고에서 불이 나 1시간 50여 분 만에 꺼졌습니다. 이 불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창고 41제곱미터와 사다리와 같은 공구 등이 불에 타 소방서 추산 370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눈이 녹으면서 누전 차단기에 물이 들어가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정읍 시가 최근 폭설로 피해를 본 주민이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올 수 있도록 재난지원금을 우선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정읍 시는 예비비 13억 9천만 원을 긴급 편성해 폭설 피해를 본 시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11일 밝혔습니다. 국도비 지원 전에 우선 지급하기로 한 겁니다. 설명절 이전에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속도감 있게 행정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피해시설 복구에도 속도를 내서 시민들께서 하루빨리 일상을 되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원 대상은 폭설 피해 규모에 따라 10만 원에서 최대 5천만 원까지 지급될 방침입니다. 대승불교의 대표 경전인 남원 선화사 묘법 연화경이 전라북도 유형문화재 제304호로 지정됐습니다. 전라북도는 남원 선화사 묘법 연화경을 도지정문화재로 지정했다고 고시했습니다. 남원시 선화사에서 소장하고 있는 묘법 연화경은 1436년에 대구 동화사에서 목판본 2권 1책으로 만들어져 조선 초기 불교 판본이자 중요한 자료라고 평가됐습니다. 앞으로도 보존 가치가 뛰어난 신규 문화유산 발굴에 더욱 매진하고 국가지정 문화재 승격 등 문화재 가치 재조명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정부의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부안 군민이라면 본인 부담금 절반을 부안군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부안군은 올해부터 가정 양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득 기준과 관계없이 아이돌봄 서비스 본인 부담금 절반을 환급해 준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서비스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읍면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문브리핑 전북 도민일보 기사입니다. 새해부터 정치 지형을 바꿀 초대형 이슈들이 연달아 폭발하며
제22대 전북 총선이 예측 불허한 상황으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제3자 뇌물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0일 검찰에 출석했는데요. 검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민주당의 공천 방향뿐만 아니라 전북 지역 후보들의 입지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정치권은 검찰의 수사에 상관없이 이재명 대표 체제가 차기 총선 때까지 이어질 경우 친이재명계 인사들의 약진을 전망하고 있는데요. 민주당 중앙당 핵심 관계자는 이 대표 체제의 공천 방향과 관련해 정치 생리상 팔이 안으로 굽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면서 공천 과정에서 주류와 비주류의 정치 입지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결국 이 대표와의 관계 설정에 따라서 전북 총선 후보들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신문은 분석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용노동부 전주제청이 임금체불 청산 집중 지도기간을 운영합니다. 전주제청은 오는 9일부터 2주 동안 전주와 정읍, 남원 등 관리지역을 대상으로 건설 현장을 찾아 임금체불 사안이 없는지 집중 점검합니다. 지난해 전주제청이 집계한 건설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161억 원이며 근로자 수는 3천여 명입니다. 전주제청은 건설 경기가 위축돼 임금체불이 증가할 것으로 보고 적극 지도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